10시 40분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은 추가적인 회복세는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실전 매매에 대한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평소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수의 흐름 오늘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봇,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강조해 주신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변곡점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 얘기로 할 겁니다. 먼저 얘기해드리고 얘기할게요. 해외 시장 약세에 국내장은 상대적 강세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특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해외 시장이 결국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흔들렸는데 의사록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흔들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1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31일 변곡점 가지고 얘기해주면서 지수의 흐름을 좀 분석해준 게 있을 거예요. 3일 연장이니까 처음부터 듣고 싶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을 얘기해주면 의사록이 나오기 전부터 빠지고 내려오다가 보시면 0시 50분까지 13,400까지 밀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의사록이 나오면서 지수를 급등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그대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추석 다음 날이에요.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번 CP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CPI에 따라 내가 봤을 때는 2022년 주식시장이 결정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최대의 어떤 결전의 흐름이 딱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종목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종목 장세를 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그 특정 섹터나 이런 종목을 강조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이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FOMC 의원들의 기조를 봤을 때, 지금까지 FOMC 의원들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경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장도 마디 비율 분석상 13,660인가? 그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저는 마디가로 그냥 13,500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13,500이나 13,660이나 뭐 거기라고 보시고, 그 13,500 플러스 마이너스 위의 지수 때는 결국은 세게 올라갈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세게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저는 속임수로 보는 거고, 그 지수대 이상으로 세게 올라가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 지표 플러스 요번에 그 연준이 어디에 있냐면 8월 잭슨홀 미팅이에요. 25, 26 요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요 타이밍에서 또 파웰이 립 서비스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점을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해외장과 국내장 지수를 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는 뭐 지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흔들려도 그 지수 관련주나 뭐 시장의 어떤 맥을 못 보는 사람들이 좀 고생하는 거고, 이 코너 보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종목 위주로, 대신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그런 섹터들이 있죠.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시가상위 한번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시가상위 코멘트도 원래 내일 타이밍이었으면 제가 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가상위는 전반적 약세인데 지금 종합 2,500, 저 2,500 맞죠? 저는 선물로 얘기하는데 327짜리, 여러분 327짜리를 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정도를 좀
괜찮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약한데 특히 그죠? 저는 억하심정 없다고 그랬죠. 기아차 같은 요런 주식들 보시면은 좀 비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 첫머리에 5월 달에 기아차는 갖고 있지 말고 팔고 다른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줬었죠,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봤자 지금 종합이 10% 올라갔는데 수익이 안 나죠? 요건 허리가 부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건 이종복 의견이에요. 완성차 쪽에 이렇게 좀 고점에 떠 있는 주식은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도 드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종목을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고 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네이버는 갖고 있어봤자 기회비용만 날릴 수 있는 주식.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어제 요거는 조만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노베이션이나 그죠? 요런 쪽. 그죠? 요런 쪽으로 결국에 가서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듯 싶다 정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노베이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노베이션으로 얘기한 것은 추세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풍력 로봇 등이에요, 여러분. 풍력 로봇 등 강세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이종복이가 보는 시세판입니다. 시세판인데 이 시세판의 흐름으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지수는 좀 거시기 해요, 여러분. 지수는 거시기 한데 뭐 현금 확보해라. 그죠? 이런 전략을 주기에는 지금 이 시세판이 좀 아깝죠, 여러분? 뻘건 데는 몰려서 모조리 빨가고 퍼런 데는 전체적으로 좀 퍼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쪽에 있을까? 그거를 정확히 캐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단 유리한 게 주식이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어쨌든 풍력 로봇 등 강세인데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로보티즈를 좀 강조 많이 해드렸죠. 잘 가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로봇이 결국에 가서는 작년도쯤 정도까지인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이게 안 잡히고 출생률 떨어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첫머리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면서 농기계 관련주 얘기할 때도 드론 관련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공장 자동화에 SFA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대세예요, 여러분. 아니, 대세가 아니고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삼성 쪽을 집중을 할 때 이 종목은 살짝 여러분들한테 LG 쪽으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 관련 쪽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에서는 CS 윈도 같은 게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좋은 주식은 조정 안 받죠. 이게 지수가 안 무너지는 요인.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5월 말에서 6월 달로 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겁다라고 할 때 그때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약했었어요. 에너지 관련주 일부만 좋았고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때처럼 약했으나 다른 섹터의 주식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종목을 봐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게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강세형이에요. 추가 강세형이고 여기 하이로코리아하고 성광밴드 쪽 진짜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죠, 여러분. 보유자 입장 보는 거고 요번에 좀 조정받고 그럴 때 동성와인하고 요쪽 한국카본하고 좀 관심 가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이 좀 별로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요런 특징이 보인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지수가 흔들려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모르고 시장 보는 것보다는 안심이 크게 되고요. 오늘 또 가장 또 뜨거운 섹터인 풍력주와 로봇주와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3개월 됐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12일부터예요. 3일 연속으로 지지 체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종복이 이름으로 이종복이가 지지 체크를 하라고 할 때는 지수가 밀릴 것 같으니까 지지 체크를 하라고 한다라는 얘기 한 10번 이상 얘기해드렸죠. 오늘도 지지 체크입니다. 지수를 세게 보거나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시면 지금은 관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좀 원하고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든지 종목은 많다. 딱 부러지게 전문가의 사명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이 그런 장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파생 방송을 제가 안 하니까 주식 방송을 하면서 당연히 뭐 돈 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327 지지 체크인데 이 327이 왜 중요하냐면 중심가에 여러분 추세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아까도 2500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2500 정확히 8월 12일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어제 하객진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렸는데 정확한 목표가는 333.5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333.7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래로 327 얘기해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빠지면 325에서 320 수준. 그러니까 320을 깨지 않는 한 종목들은 리스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320까지가 최하단치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종합은 327 지지 체크에 종목 장세의 가장 키포인트 그게 327. 그 다음에 최하단치 320 내외 정도. 그 정도 지수까지는 지수보단 종목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하지 않았죠. 근데 어제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320까지는 종목 장세. 사실 제가 오늘 반도체 쪽도 얘기 안 했지만은 반도체 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풍력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CS하고 이쪽을 제가 보는데 지금 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이라도 매수하시오라고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종목이 세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려면 정말 나는 죽어도 사고 싶다. 나 이런 주식 사고 싶다.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해서 6만 원이 깨지면 5만 6천 원 수준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걸 감안을 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지수가 좀 밀릴 때 그때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뭐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는 쪽은 로봇 관련주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고 자율주행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지수 때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 어제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센트리온 쪽이 좀 많이 좀 밀리죠? 이게 파동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미국장이 이종복이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종합은 지금 종합의 흐름은 요 정도 흐름 정도? 요 정도 흐름. 그러니까 지수가 한 번 정도 조정을 예쁘게 받으면 한 번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335 돌파, 340을 한번 기대하는 요건 잭슨홀하고 이쪽에서 의미가 긍정이어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시피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1, 2, 3, 4, 5로 왔으니까 A, B, C 조종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돌려서 그러면은 요게 한 파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게 3,
4, 5 해갖고 22에서 24까지 가느냐. 요런 변곡점입니다. 요런 종목은. 그러니까 제약주는 지금 셀트리온이 얼추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주가 다가기는 쉽지 않고 개별 재료 모멘텀이 있는 쪽, 그죠? 그런 쪽이 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차, 아까 제가 코멘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시가상위 얘기해드렸죠. 어제도 제가 마무리 방송에서 그 얘기 못했는데, 자동차 부품 SEL 기억나시죠? 이 종목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해갖고 SL, 서현이와 그죠? 그 다음에 성화이텍인가? 화신이군요. 화신, SL, 서현이와 이런 종목을 좋게 본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거 SL이었죠? 어제 날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구찌가 굴고 고점에 있는 어떤 주식이 있다면 매도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주식을 매도하시오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느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큰 섹터에 굵은 주식이 고점에 있다. 매도. 그 다음에 그쪽 섹터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실적 기반형이 있다면 그쪽을 매수. 언제까지? 기본 잭슨홀 플러스 추석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 무리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힌트들도 오후장에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